안녕하세요. 저는 돌아온 싱글녀입니다. 흔히들 돌싱이라고 하죠. 이혼을 결심하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때마다 여기서 사연을 듣곤 했어요. 정말 별의 별 일이 다 있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제 얘기도 한 번쯤 이곳에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한텐 인생을 통틀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고 또 동시에 속 시원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한 건 1년 전쯤이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성대한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집안에 식구도 많고 손님도 많고 하다 보니 사람들 다 불러다가 진짜 누구보다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는데 하필 시국이 시국이라 결혼식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그냥 몇 명만 모아다가 억지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서 그냥 결혼식 하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자고 남편에게 먼저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래, 그럼 시국 좀 좋아지면 우리 진짜 성대하게 결혼식 하자. 제일 좋은 호텔, 제일 큰 홀에서 결혼식 하게 해줄게. 그랬었는데 시국이 좋아지기도 전에 그 사람과 저는 이혼 도장을 찍게 됐네요. 남편은 또래에 비해 재력이 있는 편이었어요. 요즘 그런 단어 있죠? 파이어족. 젊을 때 극단적으로 돈 바짝 벌어서 일찍 은퇴하는 사람. 남편이 딱 그랬어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돈이 많기도 했지만 본인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40대에 은퇴했습니다. 그 후에는 50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그 건물 관리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호기심에 끌렸는데 나중엔 점점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면서 사랑이 싹트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6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독 제 결혼을 못마땅해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 저 친구를 계속 만나야 하나 손절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죠. 야, 너무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너 속물 같아. 사람 속을 봐야지 돈만 봐서 되니? 어?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속이 얼마나 꽉 찬 사람인데 진짜 착한 사람이야. 나밖에 모르고. 에휴, 그럴 리가. 남자들 다 똑같아.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렇지. 결혼해봐라.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그냥 연애나 하다가 나중에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야 되는 거야. 물론 남편의 재력 역시 제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친구 말처럼 돈만 보고 하는 결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더 돈 많은 영감님한테 시집 가려고 했겠죠. 아, 야, 됐어. 그만해. 왜, 전곡을 찔렀니?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신분 상승해 보려고? 추해 보여. 그냥 네 수준에 맞게 살아라 얘. 정말 친구 뺨이라도 후려치려다가 겨우 참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며 그 기집애 말리는 모습을 보니 여기서 내가 분위기 망치면 다른 친구들한테 민폐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며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 모임이면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랑 결혼하고 집들이를 할 때도 부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 앞에서는 얌전하게 굴더라고요. 헛소리하면 진짜 당장 쫓아내버려야지 했는데 낯선 사람 앞이라 그런지 조심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기본은 지킬 줄 아는 애구나 싶었어요. 아유, 정석 씨는 어쩜 그렇게 젊으신데 재력까지 갖추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받은 게 컸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돈이 많으면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뭐 아무 때나 갖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런 것보다 우리 미연이 고생 안 시키고 결혼 생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었으면 미연이 손에 물 많이 묻혔을 텐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남편의 대답에 저는 어쩐지 우쭐해졌고 그 친구는 살짝 저를 째려보더군요. 야, 이기집애야. 너 정석 씨한테 잘해.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냐? 네가 무슨 복에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네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그래, 내가 전생에 나라 구했다. 왜? 너도 전생에 나라 좀 구하지 그랬어. 그럼 나처럼 살았을 거 아니야. 저는 농담처럼 가시도치 말을 하고는 화장실로 쏙 사라져 버렸어요. 친구 표정이 어떨지는 안 봐도 뻔했죠. 오랜만에 반격다운 반격을 해준 것 같아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 뒤로도 저는 그 친구가 있는 자리면 평소보다 더 예쁘게, 더 화려하게 입고 나타나곤 했어요. 온몸으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명품 같은 건 잘 몰라서 항상 인터넷으로 옷이나 가방을 사곤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참 많이도 사주더라고요. 됐다고 한사코 사양하는데도 이건 기념일 선물이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건 결혼해 준 거 고마워서 사주는 거다. 참 많은 이유를 대면서 안겨주니까 저도 못 이기는 척 받았고요. 근데 결혼 전까진 매일 일하던 사람이 결혼했다고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고요. 그렇게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깨볶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항상 저를 아니고와하던 그 친구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 회사로 이직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으르렁대면서도 저는 또 바보같이 그래도 친구라고 이것저것 신경 쓰며 많이 챙겨줬습니다. 혼자 사는 애고 밤 늦게까지 일하니까 밥 못 챙겨 먹을까 봐 저희 집 반찬 만들 때마다 조금씩 더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랑 한다름에 달려가서 약 사다 주고 죽까지 만들어 먹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의 행동이 도를 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바로 받았죠.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건 아니고 정석 씨 자니? 우리 남편? 아니, 아직. 이제 자려고. 왜? 그럼 정석 씨랑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애가 술에 취했는지 발음이 좀 꼬부라지더라고요. 한밤중에 남의 남편을 왜 불러내나 싶어 저도 기분이 살짝 상했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날 밟고 맨정신 돌아오면 그때 얘기해. 지금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자 친구는 기분이 상했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내가 네 남편 잡아먹냐? 그냥 혼자 사니까 우울하고 외롭고 그래서 이야기 털어놓을 사람 좀 빌려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고도 네가 내 친구야? 아우, 됐다 됐어.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어이없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한참 쳐다보고 있자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왜 그러고 있어? 라며 묻더라고요. 저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지으며 취해서 그랬나 보지 뭐. 당신 이해해. 얼른 자자. 내일도 출근해야 되잖아. 하며 절 다독이며 재워주더라고요. 묘하게 그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또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남편 손길에 스르르 마음이 풀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서 한창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야, 너네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우리? 우리 뭐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날이 더워서 불 앞에 오래 서 있기도 싫고 그냥 도우미 아줌마가 해놓은 반찬에 먹으려고. 아, 그럼 나도 가도 돼?
밥하기도 싫고 배고픈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뭐 그래. 특별한 반찬은 없지만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게 뭐 어려운가? 알았어. 그럼 나 지금 출발한다. 히히 웃던 친구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면서 1시간 반이나 지나서 도착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랑 남편은 쫄쫄 굶으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화가 나서 전화를 하려던 찰나 친구가 도착했어요. 손에는 웬 3단 찬압을 2개나 들고 말이죠. 야, 이게 다 뭐야? 아유, 뭐긴 기집애야. 너 요리하기 싫어서 아줌마가 해놓은 걸로 그냥 밥 먹는다며. 그래서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어떻게 맨날 아줌마가 해주는 것만 먹고 사냐? 가끔은 직접 만든 것도 먹고 그래야지. 아니, 아줌마가 만들든 내가 만들든 그게 뭐가 다르다고? 그 와중에 친구는 식탁으로 쪼르르 달려가 남편 앞에 찬압을 턱턱 내려놓더군요. 잡채, 해물찜, 생선조림, 거기에 갈비까지. 정말 무슨 잔치상을 방불케 하는 한상 차림이 완성됐어요. 어우, 해나 씨 덕분에 오늘 포식하게 생겼네요. 남편은 허허 웃으며 그 반찬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좀 상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참 잘 먹더군요. 친구가 만들어 온 음식들을요. 입맛에 좀 맞으세요? 아우, 아주 맛있네요. 아줌마 솜씨랑은 또 달라요.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또 해다 드릴게요. 미연이제는 워낙에 손재주가 없어서 요리도 잘 못할 텐데. 으이구, 이 기집애야. 너 요리학원 좀 다니든지 해. 한 3일은 굶은 것처럼 드시니까 내가 다 마음이 짠하다. 저한테 괜히 핀잔을 주는 친구도 그걸 그냥 두는 남편도 어이가 없었죠. 그러다가 제 인내심을 끊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엄마가 허리 디스크로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셔서 제가 며칠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도 갈까? 장모님 편찮으시면 나도 가서 배워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며칠씩 떨어져 있는 것도 싫고. 아유, 애기도 아니고 왜 그래. 같이 가면 당신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잖아. 병실에서 셋이서 나란히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집에 계세요, 김정석 씨. 얼른 갔다가 얼른 올게. 알았지? 그렇게 5시간을 운전해 부산에 도착했고 짐을 풀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야, 너 집이지? 술 한잔 할래? 나 오늘 부장한테 완전 깨져서 기분 꽝이거든. 니네 도우미 아줌마한테 아구찜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같이 한잔 하자. 아줌마 아구찜 솜씨가 예술이잖아. 나 지금 부산 집에 와 있어. 술은 나중에 하자. 부산? 부산은 갑자기 왜? 엄마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하셔야 돼서 급하게 왔어. 나중에 올라가서 연락할게. 아, 그래? 그럼 언제 올라오는데? 글쎄, 며칠은 걸리겠지? 엄마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은 내가 보살펴 드려야 되니까. 아, 그래? 알았어. 친구는 굉장히 기분 좋게 전화를 끊더군요.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엄마 걱정하느라 불길한 기운도 감지하지 못한 채 짐을 풀고 엄마 간호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를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저기 건물에서 떡볶이집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정석 사장님 사모님 되시죠?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남편 건물의 세입자였어요. 혹시 몰라 비상 연락망으로 연락처를 주긴 했지만 저한테 연락이 올 일이 없을 텐데 무슨 일인가 의아했죠. 저기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저희 이 떡볶이 집에 진짜 모든 걸 걸었어요.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 경매 넘어가면 권리금은 당연히 못 받고 확정일자도 마지막 순번으로 받아서 후순이라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데 그럼 저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요. 도와주세요, 사모님. 저는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조금만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서요. 아, 건물 경매 넘어간 거 모르고 계셨어요? 네? 경매요? 일단 제가 상황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경매라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말이죠.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는데 남편 재산은 사실상 그 건물이랑 저희 살고 있는 집이 다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건 그야말로 망했다는 건데 이게 진짜인가 싶어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10통, 20통, 30통을 넘게 해도 받질 않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마침 주말이기도 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집에 가서 남편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부탁할 참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친구 역시 전화를 안 받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조하게 엄마가 수술실에서 나오시길 기다리다가 엄마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아빠한테 간병을 맡긴 채 바로 서울로 달려갔어요. 부모님께는 죄송했지만 그 상황에서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밟았는지 도착하니 한밤중이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엔 술병이 나뒹굴고 테이블 위엔 찬압에 담긴 음식들이 아직 남아있더군요. 정말 한숨을 크게 내쉰 뒤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제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꼴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더군요. 남편은 잠옷 차림으로 제 친구는 야시시한 슬립 차림으로 말이죠.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혈압이 오르다 못해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었어요. 저는 야! 하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어, 여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오해.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 지금 이 꼴을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오해?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열불나는 말을 꺼내더군요. 오빠, 그냥 인연한테 모든 걸 말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숨죽이면서 만날 수 없잖아. 차라리 잘 됐어. 위자료 넉넉히 주고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면서 남편은 후다닥 침대에서 빠져나와 제게 달려오더군요. 전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저를 잡는 남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여보, 진짜 오해야. 아니, 술을 마시긴 했는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믿어줘. 와, 끝까지 발뺌하네. 그럼 이 거지 같은 상황은 뭔데? 그리고 애초에 둘이 술을 왜 마시는데? 나도 없는 집에서. 아니, 해나가 반찬 해왔다고 문 열어달라길래 열어줬다가 기가 막히더군요. 그 와중에 친구는 아주 태연하게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있었어요. 저는 당장 친구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챘죠. 결국 네가 일을 내는구나. 야, 이 더러운 기집애야. 주인도 없는 집에 네가 뭔데 반찬을 들고 들락거려? 그랬더니 친구는 오히려 당당하게 제 손을 뿌리치면서 절 노려보더군요. 그러게, 네 남편 좀 챙기지 그랬어. 오주가 안 챙겼으면 이렇게 쉽게 넘어올까?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친구에게 소리 지르고 있고 친구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옷만 입고 저희 집에서 쏙 나가버리더군요. 뭘 믿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하고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맞다고 하고 그리고 그 순간 세입자한테 걸려온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않아?
무슨 당신 건물 1층에 그 떡볶이집 주인이 나한테 전화했던데? 아, 그게 뭔데? 뭐 어떻게 된 건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은 어렵게 입을 뗐어요. 사실은 남편 입을 통해 들은 진실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이 미련한 사람이 투자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골프장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투자회사 다니는데 제주도에 골프장이 하나 들어선다고 하더라고. 거기 옆에서 호텔도 멋지게 짓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정말 생활지 신문 광고에도 나오고 여기서 투자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았어. 그래서 당신도 알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부동산 투자라고. 그래서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초기 자금을 넣었는데 이것들이 대놓고 나한테 사기를 쳤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백 명이야. 그래서 그 이자 막느라 돌려막기 하다 보니 이번에 터져버렸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야. 뭐? 그럼 그 건물 전부 날아가게 생겼다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투자했지. 당신 같으면 3배 수익률이라는데 안 하겠어? 내가 미쳤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피 같은 돈을 사기치다니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몸을 바르르 떨면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툭툭 치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이제 바람까지 피더니 사기까지 당해? 너같이 생각 없는 놈이 투자를 했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인간아. 요즘 세상에 누가 3배 넘게 수익을 안겨다 줘? 진짜 머리에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라. 아무 말 없이 한숨만 푹푹 쉬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가슴을 팍팍 쳤어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뭘 믿고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덥석 넘겨준 건가 싶었죠. 결국 결론은 그거였어요. 작정하고 접근한 사람한테 아주 시원하게 사기를 당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 있는 세입자들은 어떡할 건데? 그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고? 그래도 대항력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최우선 변제권 줘서 웬만하면 경매 끝나고 보증금 받을 수 있을 거야. 알고 보니 이 인간은 저와 결혼 시작할 때부터 제게 숨기고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카드 돌려막기처럼 캐피탈 저축은행 사채까지 써가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터진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 중한 사항을 마누라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그럼 처음에 왜 얘기 안 했어? 처음부터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당신이 이걸 알면 이혼당할까 봐 그랬지. 미안해. 나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러고 말았어. 정말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데 또 투자했다가 다 말아먹어버리고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마누라 두고 바람을 피고 싶든? 남들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애를 썼을 텐데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싶었어? 정말 대단하다. 짐승도 너처럼 행동은 안 할 거다. 네 똥 네가 치워. 이 더러운 놈아. 나 너 없이 못 살아 미연아.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마. 어? 내가 뭐든 다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문을 쾅쾅쾅 두드리니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기집애가 나오더군요. 야, 시간이 몇 시인데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두드려? 교양 없이. 교양? 교양이 다 자빠져 죽었다니? 네 입에서 교양 소리가 나오게.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야,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가? 네 남자 네가 못 지켜놓고. 그래? 그래. 내가 못 지켰네. 그치? 내가 버릴 테니까 네가 주워다 써라. 진짜? 진짜 헤어질 거야? 진심이지?
눈이 반짝거리는 기집애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래, 나 더 이상 그 인간이랑 못 살겠으니까 네가 데리고 살아봐. 너 그 인간 엄청 탐냈었잖아, 솔직히. 야, 사랑이 국경도 없다는데 친구 남편이라고 못 만날 필요 있냐? 너 나중 가서 딴소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난 네 남편 재력도 재력이지만 진심으로 좋아서 만나는 거라고. 돈 때문에 이런다 생각하지 마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상상도 못하는 그 기집애에게 이것만큼 좋은 복수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남편과는 더 이상 한 집, 한 공간에서 있기 싫었어요. 알고 보니 아파트도 이미 저당이 잡혀 손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고 나와 옷가게 근처에다가 급한 대로 투룸을 하나 구했어요.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답답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애초부터 친구년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었겠죠. 제 실수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남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죠. 세상 살면서 나름 제 자신이 현명하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저도 많은 게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뒤 그 기집애가 저를 찾아왔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며칠 후에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거 사실이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지금 그 사람 술만 먹고 오면 돈 내놓으라고 물건 부수고 난리가 아니란 말이야. 무서워 죽겠다고. 경매 넘어간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뭐? 이제 알았나 보네. 그럼 잘 사는 가정 깨뜨려 놓고 잘 살길 바란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고? 니랑 그 놈이랑은 어차피 똑같은 연놈들이야. 꼴 좋다. 뭐? 너 작정을 하고 나한테 이런 거지? 지금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인들 소개도 다 시켜줬는데 이제 어떡하냔 말이야. 뭐? 결혼 날짜 잡았다고? 잘 됐네. 너 그놈한테 사기당한 거야. 딱 보니 망하고 어디에서 의지할 데 없으니까 너한테 빈대 붙은 거였네. 어쩐다니? 근데 너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 사람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네가 그렇게 애정하는 사람 뒷바라지 잘하면 되겠네. 뭐 잘 살지 못 살지는 뻔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미 이혼할 때부터 모든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하고 웃겼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로 찾아온 이유가 뭔데? 나한테 내 남편 뺏어가서 나도 망하게 생겼다 자랑하러 왔어? 그건 아니고 너 네 옷가게 있지? 그거 우리한테도 지분 있으니 2천만 원 주라고 말하러 왔어. 그놈의 인간이 너한테는 도저히 못 가겠다면서 나를 시켜서 내가 대신 왔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거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된다고. 뭐? 웃기고 자빠졌네. 죽고 싶냐? 어디서 감히 나한테 돈을 내와라 말아야? 친구 남편 꼬셨으면 미안해서라도 손 안 벌리겠다. 이 뻔뻔한 가시네야.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했다간 머리끄댕이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괜한 걸로 사건 만들고 싶지 않아 쫓아내 버렸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난 그저 니네 둘이 백년해로 하며 살길 바래. 진심이야. 결혼 축하한다. 꼭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길 바래. 제 등 뒤에 대고 무슨 소리냐고 소리소리 지르는 그 기집애를 뒤로 하고 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결혼 당시부터 운영하던 옷가게를 어차피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면서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해놔서 각각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2천만 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배째라고 나오길래
변호사에게 말해 통장 압류를 신청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제게 같이 찾아와서 100만 원은 어디에서 만들어 왔는지 이것 먼저 줄 테니 통장 좀 풀어달라 하더군요. 일을 해야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굳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도 없었고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든 사회인지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라고 눈, 귀 다 닫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풀어줘봤자 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게 뻔하니까요. 내 앞에서 정말 힘들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전부 받을 때까진 그들이 처참히 무너지는 꼴을 보고 살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에게 사기친 그 사기꾼을 잡긴 했다네요. 돈은 돌려받았냐고요? 아니요. 한 푼도요. 어디다 숨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냥 구속됐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말 그 남편 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인생 자체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누라 놔두고 바람핀 놈이나 남의 남자한테 끼부리는 기집애의 말로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 애랑은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친구 남편 뺏은 기집애랑 누가 상종을 해주나요? 그렇게 저의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치만 그 떡이 정말 먹을 수 있는 떡인지는 알고 찔러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 친구였던 그 애는 그저 커 보인다고 덥석 물었다가 지 팔자 말아먹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언젠가 남의 것이 탐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 적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하자고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욕심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내 떡을 더 크게 만들면서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찰나의 순간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은 꼭 행복에 가까워지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